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빌딩. 민주당 박정 의원이 보유했다고 신고한 건물로 공시가가 378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 삼성동의 203제곱미터 아파트는 공시가가 56억 7,200만 원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부동산 재산 상위 1, 2위로 꼽은 의원들입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의원 299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했다고 신고한 부동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 보유주택 299채 가운데 61채가 강남 4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채 가운데 1채꼴입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세입자를 낀 투자 방식, 이른바 갭투자로 볼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주택을 임대하고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의 기대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재산은 약 19억 5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의 4.7배에 달했고 국회의원의 20.4%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가 없고 정책 신뢰에도 또한 역시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토지 건물 보유와 매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오늘 오후 제가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1호 부동산 대책 직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여기에 더해 경기도 판교에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신속히 수용한 건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 차관에 대한 논란으로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걸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중도층 민심이 악화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당내 특유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 벽면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이젠 집을 사기 어려워졌는데 정작 대책을 주도한 여권 고위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전세 낀 갭 투자를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사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 구청장, 구의원들도 거들었습니다. 전면 폐지하라!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7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우 배우자가 경기 성남 분당의 아파트를 지난해 갭투자로 샀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게 드러났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 위원장과 비슷한 시기 같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지난해 2월 입주할 때까지 실거주하지 않은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들의 호가는 40억 원 안팎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당은 이상경 차관의 발언에 대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그러면서 이 차관 본인에겐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공포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지난 2018년 대출을 끼고 최대 4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세 채를 매각했는데 현재까지 보유한 45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서도 재건축되기 전에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규제 정책을 진두지휘한 2억 원 금융위원장 역시 2013년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 5천만 원 대출을 일으켜 구매했는데 현재 재건축 후 이 위원장이 실거주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도 40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와 이 위원장 모두 갭투자로 구입한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30억여 원에 이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같은 아파트 단지 주택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2채 중 1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000년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극동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 원에 구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완공 이후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듯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서울 강남 등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 갭 투자로 1년 만에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대한 분노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차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교수 출신의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주택 공급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